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시장을 거친 사선 의원이죠.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마 선언문에서 제갈량의 지략을 언급하셨던데 의원님이 제갈량이란 뜻이시죠? 예, 제가 김관량으로 바꾸려고 제가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예, 우리 당이 약 101석 뭐 다 우호적인 분 포함해서 약 110석 내외밖에 안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사실은 거의 200석에 가까운 그런 정도 뭐 친여 성향까지 포함하면요. 그렇게 네. 되는 상태였어요. 음, 200대 100 정도의 그 압도적인 열세 구도에서 무슨 정면 대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음, 이런 때야말로 지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예전에 그 뭐 제갈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적백대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네.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나라의 대군과 음,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인데 음, 병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도 많이 부족했지만 음, 결국은 지략을 잘 활용해서 이겼던 그런 사례라고 지적됩니다마는 네, 우리가 그와 같은 시점에 있지 않은가 그런 음.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제갈량의 지략에 견줄 만한 의정 전략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 일단 그러면 200대 10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현안 비슷하게 떠오른 게 이제 그 원 재구성 문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뭐 당연한 정상을 회복해야 될 상식에 관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해왔고 그것도 당연합니다. 민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 민심에 예. 맞추어서 국회 원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그 민주당의 뭐 대부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예. 그분이 야당 총재 시절에 그 의석수에 맞춰서 그 상임위원장을 배정하자 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건데 음. 자신들의 대부로 인정하고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룰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뜨려 버리고 원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 빼앗아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강도질에 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도질. 예. 폭거에 가까운 거죠. 국회 역사상 이런 식의 폭거에 가까운 형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빼앗아간 작물을 다시 돌려놓는 것은 민주당의 의무지 네. 그것이 민주당이 하고 말고 선택할 권리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당연히 돌려줘야지. 네. 아니 도둑질에 간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의무지 돌려줄까 말까를 내가 알아서 정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상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의원님께서 지금 도둑질 작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 빼앗아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시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7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국민의힘 그때 지도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안 받았다기보다도 우리 것을 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그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례고 그게 관습법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러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아니 그걸 내서 상임위원장을 받습니까?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야당이 의석에 맞춰서 요구할 권리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권리 사항인데 그 권리를 빼앗아 가버리고 굴복하고 주는 대로 받아가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그걸 구걸하듯이 받아와야 될 상황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기를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정청래 의원에 관한 평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예,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스스로 나는 늪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의정에 있어서의 제갈량의 지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 다뤄지기를 의제가 부동산 정책 문제인 것 같은데 종부세 기준 완화하고 뭐 대출 규제 약간 푼다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호화세 같은 부유세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제로 아주 최고위의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 들어서서 거의 지금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5, 60%씩 올랐는데 네. 그 상태에서 종전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눌러앉아 있으면 음흠.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전부 다 호화세 부유세를 매길 거냐라는 네. 문제가 생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한 공평 과세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음. 그 이전에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되어져 있는 공시가격을 하락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시가격을 1년 사이에 40%, 50%를 올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잘못되어진 조세 정책, 이거부터 바로잡는 게 더 급듭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지금 왕창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가 문제를 국회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나요? 그 문제를? 그 공시가격 제도가 지금은 이게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져 있는데 예. 이렇게 위임해 놓으니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 아예 음. 법률 사항으로 그걸 하자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당이 지금 그게 응하지 않고 있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행정부에서 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속 공시가격 문제를 운용해 왔는데 음. 이 정부에 들어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그냥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세수만 계속 늘어났죠.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매일매일 아우성인데 국가는 계속 세금을 더 걷어가는 가렴주거의 상황이 생겨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상황 가운데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이 지금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모여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 법을 바꿔서 지자체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의 그 구상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 주택의 가격은 지방에서 더 자세히 잘 알죠. 네. 뭐 서울에서 내려가서 저기 뭐 속초에 있는 부동산 값을 조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속초에 있는 분이 조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상세하게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봐도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저희들 당에서 지금 당에서 공식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공시가격의 조정 문제를 정부와 임의로 네. 자신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그 일에 참여해서 법률 사항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어요? 관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동의를 그 받게 진행 한다? 과정에서 예. 진행 과정에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검토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부터 이 백신 스왑을 도입하자고 했었는데 네. 여당과 정부는 뭐 그냥 아예 반응도 없었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이제 와서 이제 백신과 반도체 스왑 문제를 뭐 검토해보자는 논의에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정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책무인데 네. 그 백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소홀히 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100위권에 돼 있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못하고 동남아 어떤 나라보다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이 백신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반도체하고 이 백신을 수합 제도로 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제안까지도 지금 이제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지금 여야가 통틀어서 지금 백신이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돼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사절달이 가서 방문해 가서 그쪽 정치권 협조도 구하고 그 이전에 미국과 대한민국과 한국과의 그 관계,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대치 국면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쿼드의 참여 문제 같은 것도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방출에 관해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쯤 되면 한미 관계에 앙금이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빨리 선결돼야 백신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국회 사설단을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얼마인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당대표 경선이 이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특정 지역 출신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연결했던 유이동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각 후보는 뭐 후보 나름대로 자신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펼치는 것이니까 예. 자기가 강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약점을 내세우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 선거 캠페인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네. 20대 국회 바로 직전 지금 21대인데 예. 바로 직전 20대 국회에서 예.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5명이 있었는데 예. 충청, 서울, 경기 그랬습니다. 아, 그랬나요? 한 명도 영남권 원내대표가 없었고요. 5명 중에. 그런데 예. 20대 국회 결과 21대 국회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여부하고 그 선거 결과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 거고요.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 국회 원 운영을 잘 해나가면서 네. 의원들을 잘 단합시키고 그리고 선거 전략과 법안 안건의 처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지금 국민의힘을 때리고 있고 무슨 아사리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의원님은? 그건 뭐 몇 마디 용어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던데요. 네.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스스로 좀 자강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야당의 중심축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애정이 담긴 얘기인데 전체의 문맥을 빼버리고 뭐 일부 약간 좀 이렇게 그 뭐 용어가 좀 눈에 띄는 문구만 가지고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우리 국민의힘이 좀 잘 돼서 빨리 정권을 되찾아오고 그 중심축에서 역할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애정이 담긴 말씀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30초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자강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강의 방법론은 뭘까요? 그럼? 아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도 젊어지고 청년들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드리고 아울러서 예. 청년층의 그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예. 집값 문제 예. 이것을 해결할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의 정책 역량 그러니까 이 대안 세력으로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정책을 쓰겠다고는 정책 역량도 잘 가다듬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